네, 서울 중구 정호준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에 대해서 많은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비전과 방향은 어느 정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적에 있어서는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키스텝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키스텝에서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우리 미래부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좀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까지 전국에 17개 시도에 설치를 하고, 창조경제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지역 인재 아이디어 사업화,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구 모델을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 안에 이 대기업 참여를 고려해서 연구 영역 방향이 결정되었나요? 저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여쭈기 전에 이 연구 영역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 대기업의 참여는 9월에 갑자기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수행 중인 용역 결과를 대기업이 추진하는 창조경제 혁신 모델로 끼워 맞추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금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 대구하고 대전에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과제는 이제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업에 저희가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건 제가 알고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대기업들이 이 모델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게 맞냐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기업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줄 세우는 것부터가 별로 좀 창조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야구 연고지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별로 연구 기업을 이게 정부가 지정해서 운영한 것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을 성립하고 지금 이렇게 결과를 만들기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받은 종조사업도 아니 제가 지금 계속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부분은 이제 연초에는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이제 운영하고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랬을까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확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운영 주체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혁신센터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있지도 않았던 것이 이게 추진이 되면서 갑자기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기업이 이거의 주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연구를 이렇게 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우리나라 벤처와 중소기업 이 아이디어와 인재를 사실 제일 많이 뺏어간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대기업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 성과물이 급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재벌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창조를 가장한 저는 관치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 연구를 따지고 또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손쉽게 성과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상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스텝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기획을 재검토해 주시고 제대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치단체하고 정부가 주도가 되고 또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이 또 주체가 돼서 이 대기업에 대한 편중을 좀 줄이고요. 좀 정말 벤처가 클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대기업이 여기에 껴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거기에 예속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새롭게 창조경제 모델을 위해서는 이 정권이 아니라 이 국가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재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원장님께 드립니다. 제가 잠깐 답변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저희 그 과제는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지만 그 과제 안에 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 어떤 셋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연초에 대기업 부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그것들이 이제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도 네. 고려를 하셔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 원래 갖고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창업 뭐 이런 기업들을 중소기업을 성장 지원을 하는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 안 맞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하고 이 결과를 좀 만드셨으면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저희 어제 오늘 뉴스에도 구글 런던의 케이스도 있고 한국에도 네. 구글 코리아가 오듯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은 네. 전 세계에다가 하고 있지 지역 연구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국가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과제 수행의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연구에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들, 즉 불량 연구자들이 2009년부터 지난 말까지 한 1,31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주로 어떤 사유로 연구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평가 결과가 안 좋거나 또 네. 그 연구 결과가 미제출되거나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방금 말씀하셨더니 조금 불량이라고 말씀하시긴 좀 죄송합니다. 그분들 참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평가가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불량 연구자들에게 지급한 그 연구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2천억 원 됩니다. 1978억 원으로 집계가 돼 있고요. 네. 이 중에 한 2천억 중에 얼마나 환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부가 아니고요. 31억 원 정도입니다. 이건 거의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백한 연구 결과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환수가 되질 않고 단지 다른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좀 미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자들을 무조건 몰아가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요. 이런 식의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좀 전혀 납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네. 연구비 중에 이미 인건비 등과 정상적으로 집행된 연구비는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들이 좀 책임 있는 연구를 네.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고 네. 또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그리고 이런 대책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좋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정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